후한 사연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거실에는 아이의 낮잠 숨소리가 잔잔히 퍼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눈두덩이의 묵직함을 만지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하며 테이블 위에서 크게 흔들렸어요. 지연은 화면을 힐끗 보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신자 표시에는 시어머니가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지연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아, 김장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사람처럼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아이가 밤새 울어 잠을 설쳤다는 말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연의 상황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니? 그 말은 지연의 가슴에 금세 걸렸어요. 지연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자연스레 작아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아버지의 낮고 깊은 기침이 몇 차례 이어졌어요. 아버님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니죠? 지연이 조심스레 묻자 시어머니의 말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걸 내가 왜 걱정해? 괜찮다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 그 말은 지연에게 더 큰 불안을 남겼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민수는 소파에 기대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대화가 자신만의 싸움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 통화를 끊으면 더 큰 갈등이 올 것 같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빠른 말투로 김장 날짜를 다시 못 박았습니다. 그날 꼭 와. 손이 너무 부족해. 지연이 말을 더 잇기도 전에 전화는 짧게 끊어졌어요. 남겨진 통화 종료음이 방 안에 가볍게 울렸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지연은 잠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고른 숨을 쉬며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은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들었던 시아버지의 기침과 시어머니의 반응이 머릿속에서 계속 섞이며 불길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민수야, 아버님 기침 심한 것 같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수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괜찮으실 거야.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그 대답은 지연의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주저앉게 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장 일정이 단순한 가족 행사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지만 지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식탁 위에 놓인 젖병과 아기 물티슈를 정리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를 돌보느라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나온 민수가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걸어왔어요. 지연은 조심스레 민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전화 들었지? 아버님 기침이 심하신 것 같아. 민수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부모님은 원래 그런 편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은 지연의 속마음을 전혀 닫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지연은 잠시 입술을 눌러 다물었어요. 지연은 식탁의 의자에 앉아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아이 건강을 생각하면 이번 김장은 부담스러웠지만 남편의 반응은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지연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어요. 요즘 독감 퍼진 거 알지? 아버님 상태가 걱정돼서 그래. 하지만 민수는 옷을 챙기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만 다녀오면 돼. 엄마 기다리시잖아. 그 말은 지연에게
또 다른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듯한 태도는 오히려 더 불안을 키웠어요. 지연은 아이가 누워있는 놀이매트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이는 방금 잠에서 깬 듯 작은 손을 허공에 뻗으며 칭얼거리고 있었죠. 지연은 아이를 안아들고 부드럽게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기의 온기가 손바닥에 느껴질수록 지연은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수는 지연의 고민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잖아. 괜찮을 거야. 그 말은 지연의 마음속 불안을 더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지연은 젖병을 확인하며 움직였어요. 지연의 동작은 바빴지만 머릿속은 복잡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육아 모임 단톡방에는 독감 조심하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지연은 그 문구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창밖에서는 이웃이 기침을 하며 지나갔고 그 소리조차 지연에게는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듯 가볍게 외투를 걸쳤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돼?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엄마 마음 상하게 하지 말자. 그냥 다녀오자. 그 단호한 말에 지연의 마음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아이 울음과 분유대우는 소리만 남았어요. 지연은 결국 오늘 시댁에 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시댁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지연은 아이를 조심스레 눕히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는 불안만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침 햇빛 아래에서 아이의 겉옷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어린이집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임시 적응반 연락은 다행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기며 지연은 아이의 체온을 손등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연은 아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밝은 목소리로 지연을 맞았어요. 오늘만 잘 적응하면 다음엔 더 편하실 거예요.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교사에게 넘겼습니다. 아이가 손을 흔드는 모습에 마음이 살짝 놓였지만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교사는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더니 이상 있으면 바로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어린이집을 나서며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착했어. 이제 바로 갈까? 민수는 이미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서둘러 오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작은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하며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렸어요. 맑은 하늘과는 달리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기침이 다시 귓가에 떠올랐어요. 차가 동네를 벗어나자 도로 주변 풍경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끝을 가볍게 맞잡았습니다. 민수는 내비게이션을 맞추며 자연스레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하지만 라디오의 경쾌한 목소리도 지연의 불안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창밖 공기에는 겨울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 차가운 감촉이 지연의 마음을 더 조여왔어요. 지연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버님 괜찮으실까? 민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했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지연의 마음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손잡이를 꼭 쥐었고 민수는 그런 지연의 표정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차는 휴게소에 잠시 멈췄고 주변에는 김장 재료를 싣고 가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이야기하고 있었고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그들로부터 떨어져 서 있었어요. 민수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조금만 참자고 말했지만 그 말은 지연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온기를 느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차로 돌아가면서 지연은 아이가 없는 자리의 허전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시댁 마을로 들어서는 길은 한적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도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모인 주민 몇 명이 감기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대화를 지나칠 때 지연은 눈을 크게 뜨며 불안이 또 한 번 치솟았습니다. 마을 안쪽에서는 김장 준비로 분주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지연의 차가 눈에 띄자 몇몇 이웃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들은 환영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고 지연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시댁 마당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얼른 들어와. 할 일이 많다. 시어머니의 과하게 밝은 목소리는 오히려 분위기를 더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민수는 빠르게 차에서 내려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문을 닫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멀리서 또렷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발걸음이 미묘하게 멈췄어요. 그 소리는 어딘가 익숙하고 동시에 불길했습니다. 지연은 그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마당에 붉은 장독대, 쌓여있는 배추, 시어머니의 과한 밝음, 그리고 기침 소리. 그 모든 것이 오늘의 김장이 평범한 하루가 아닐 것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해야 할 실내 공기는 생각보다 싸늘했고 창문 틈새로 겨울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두꺼운 패딩을 입은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몸을 작은 파동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불안한 상태였어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늦추며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춥지 않으세요? 지연의 조심스러운 말에 시어머니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원래 좀 그러셔. 큰일 아니야.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손에 장갑을 끼며 김장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태도 속에 어딘가 불편한 긴장이 숨어 있음을 느꼈어요. 거실 반대편에서 이웃 아주머니 두 명이 김장 도구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무심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어젯밤에도 병원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고 손짓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내 빠르게 말을 정리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 그냥 잠깐 다녀온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억지로 덮은 천처럼 빈틈이 많았어요. 민수는 어색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시아버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본 아버지의 얼굴에 놀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마른 흔적이 확실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깊은 기침을 내뱉고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그 기침은 지연이 통화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만류하듯 손을 올렸어요. 아버님, 혹시 열나시는 거 아니세요? 시어머니는 얼른 말을 막으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운 척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지연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김장부터 도와. 그 말은 상황을 덮으려는 시도처럼 들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어요. 민수는 시아버지를 부축하려다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비쳤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한 듯 행동이 굼떴어요. 지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눈치가 아닌 결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김장 재료를 꺼내며 분위기를 억지로 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또 한 번 기침을 쏟아내며 몸을 숙였습니다. 그 소리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멈춰 세울 만큼 묵직했어요. 지연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역시 더 이상 상황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듯 굳은 얼굴로 시아버지를 향해 다가갔어요. 거실의 공기는 배추향과 함께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평온, 시아버지의 위태로움, 민수의 망설임, 지연의 불안이 한 방에 뒤섞였어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 결심을 조금 더 굳혔습니다. 이대로 김장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충돌의 예고라는 생각이 조용히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배추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양념을 버무리는 손놀림이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시선은 오직 거실에 앉아 있는 시아버지에게 머물렀어요. 그의 어깨는 계속해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모습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시어머니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연아, 여기 와서 배추 좀 옮겨줘. 지연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조금 쉬셔야.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니? 그 말은 지연의 가슴에 차갑게 박혔습니다. 마당을 지나던 이웃 아주머니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발걸음을 잠시 멈췄어요. 지연은 감정을 눌러 담고 다시 한번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젯밤 병원도 다녀오셨다면서요. 혹시 열은 없으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며 냄새가 강한 양념이 허공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시어머니의 시선은 이웃 아주머니들을 향했고 아주머니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아버님 상태가 걱정돼요. 김장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듯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지금 다들 보는데 무슨 말이야. 김장은 오늘 해야지. 그 말에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더는 대화를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지연은 민수를 찾아 시선을 돌렸고 민수는 마당 끝에서 주저한 듯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작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야, 아버님 병원 가셔야 해.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엄마가 괜찮다는데. 그 말은 지연의 마지막 인내줄을 자극했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손을 가다듬었어요.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괜찮아 보이시지 않잖아. 당신도 알고 있지? 민수의 표정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불편함을 숨기지 못한 채 양념통을 내려놓았어요. 마당의 이웃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또렷한 기침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힘겨운 기침이었어요. 지연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숨을 고르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민수도 그 모습을 보고 결국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야겠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지만 현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시아버지를 부축하려 다가갔고 지연은 가까이에서 도움을 준비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장 준비로 가득했던 마당은 순식간에 정적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연은 불안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일이 결국 이 순간을 향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갈등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고 있었어요. 응급실 대기실의 공기는 긴장과 바쁨이 섞여 있었어요. 의료진이 들것을 밀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보호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 곳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 옆에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시아버지는 응급실 침상 위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버지 옆에서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표정은 당황과 죄책감으로 굳어 있었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검사를 먼저 진행할게요. 의사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료진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가방 끈을 움켜쥐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민수는 지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아버지 많이 괜찮으신 줄 알았어. 이렇게까지 아프신 줄은. 지연은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라도 치료받으시는 거야. 늦지 않게 온 게 다행이지. 지연의 말은 민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붙잡아주는 듯 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추가 설명을 건넸습니다. CT와 혈액 검사 진행 중이에요. 독감이 의심되는데 폐렴 초기일 가능성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만 했는데. 그 말은 누구에게라기보다 자신에게 던지는 자책 같았어요. 지연은 시어머니의 떨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대기실의 TV에서는 건강 캠페인 영상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냉기와 소독약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지연은 손을 맞잡고 잠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소리가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지연 옆으로 와 손등을 스치듯 잡았습니다. 너 말 맞았어. 난 왜 그때 바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지연은 고개를 들어 민수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감싸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의료진이 다시 다가와 말했습니다. 병실 준비가 끝나면 입원하실 거예요. 증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마지막으로 남은 힘을 모은 듯 일어섰어요. 지연과 민수는 시어머니 양옆에 서며 함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세 명의 모습은 마치 한쪽으로 기울어진 균형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사람들 같았어요. 가족들은 병실 앞 복도로 이동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누구나 오늘의 사건이 앞으로의 시간을 바꿀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연은 복도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실이 정리되는 동안 가족들은 병실 앞 작은 휴게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흰 벽과 낡은 소파는 조용했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매우 무거웠어요. 민수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고 지연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끝을 쓸어내리며 여러 번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어떤 말도 쉽게 시작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조용한 휴게실에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처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괜찮다고만 했지. 그게 오히려 더 나빴네. 지연은 예상치 못한 사과에 시선을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걱정과 후회가 얽혀 있었고 목소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걱정돼서 그랬어요. 지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말이 오가는 동안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냥 엄마 말만 듣고 괜찮다고 생각했어. 지연은 민수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가만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후회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내 말이 맞았는데 내가 자꾸 미뤘어. 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민수의 말은 천천히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시선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냥 김장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어. 너희도 바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지연은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불안을 감추려고 더 강한 모습으로 굴었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에 지연은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휴게실에서는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부르는 소리, 먼 곳의 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서로의 숨결을 느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을 잡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너 말부터 들을게. 그리고 내 편에 설게. 그 말은 지연의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가볍게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앞으로는 너 의견부터 들을게, 지연아. 그 말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끼며 억눌렸던 긴장을 조금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가족을 불렀습니다. 환자분 입원실 준비됐습니다. 들어오셔도 돼요. 세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의 거리가 조금은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함께 아버지를 향해 걸어갈 시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의료 장비의 작은 불빛이 고르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민수, 시어머니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병실로 들어섰어요. 시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주의사항과 처치 계획을 설명해 주었고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설명은 길지 않았지만 앞으로 며칠은 함께 긴장해야 할 시간이 될 거라는 사실은 분명했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의 이마를 살펴보며 천천히 호흡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어깨는 조금 축 처져 있었지만 마음속의 경직됨은 서서히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동안 고집으로 버텨왔던 모습이 이제는 걱정과 후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민수의 낮은 목소리에 지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불안은 있지만 서로 기대며 버틸 수 있다는 묵묵한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오늘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만약 이 갈등이 아니었다면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 늦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김장 준비를 돕던 이웃 아주머니가 보내온 메시지였어요. 지금 일은 우리끼리 다 정리할 테니 병간호만 신경 쓰라는 내용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글을 천천히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히 김장 고집했네. 작은 소리였지만 지연과 민수는 그 말 속의 진심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김장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아버님이 먼저죠.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가에는 살짝 젖은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래야지. 너무 고집만 부렸어. 그 말에는 더 이상 변명이나 체면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그 눈빛에서 남편의 진심 어린 다짐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를 힘들게 했던 굳은 마음들이 조금씩 풀리고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고요함 속에서도 세 사람의 마음은 이전보다 가깝게 이어지고 있었죠. 오늘의 사건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창문 밖으로는 흐린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지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병실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듯 조용히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족이라는 연결이 다시 천천히 이어지고 있음을 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